대신 미아는 집안 청소도 열심히 하고 메리가 처음 맛보는 요리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책에서 읽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어요. 두 소녀는 금방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미아는 이곳의 아이들 대부분이 좋았지만 한 아이만큼은 왠지 정이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곳에 왔던 첫날 자신이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눈을 번뜩이며 자신을 흘겨보았던 소년이었는데 이름은 악셀이었지요. 그는 아래 턱이 길고 목은 짧고 굵으며 덩치가 컸습니다. 악셀은 남을 비웃거나 업신여기길 즐기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대부분은 그를 피해 다녔지요. 오직 툭 튀어나온 데다 졸려 보이는 눈을 가진 작은 소녀 귀네스만이 느릿느릿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늘 냇가 모래밭에서 햇볕을 받으며 빈둥댔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방해할지라면 악셀은 큰 입을 떡 벌려 물어뜯을 듯 위협하여 그 아이가 주례랑을 치게 했지요. 귀네스는 그런 소동 따위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느긋하게 일광욕을 즐겼고요. 안녕? 오늘 참 따뜻하지? 미아는 그 둘과도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여러 번 말을 걸어보았지만 그들은 거슴츠레한 눈으로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요. 그래도 미아는 나머지 아이들과는 정말로 잘 지냈습니다. 특히 세심하고 다정한 갈로, 유들유들하고 유머러스한 타호,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메리와는 흥짝이 유난히 잘 맞았지요. 세 아이와 미아는 서로를 무척 좋아하고 아꼈습니다. 미아는 이곳의 모든 것들이 좋았습니다. 갈록과 너른 들판을 뛰어다니며 신선한 풀 냄새를 맡고 바위산 그림자가 비치는 맑은 호수에서 헤엄치는 일, 메리와 아늑한 집안에서 밤늦도록 수다를 떠는 일, 타워와 소나무 숲길을 산책하며 누가 더 재미있는 노랫말이나 이야기를 잘 지어내는지 시합하는 일, 그리고 또 모두 함께 모여 웃고 떠드는 일. 그러나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에 관한 친구들의 질문에 대답해주는 일이었지요. 미아는 이곳 아이들이 그동안 저마다 가슴속에 품어온 부모에 관한 온갖 궁금증과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아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이들은 눈을 초롱초롱하게 빛냈습니다. 특히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아기와 놀아주고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기를 목욕시키고 재워주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너무 흥분해서 부르르 떠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미아가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악셀과 기네스조차도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들은 척하며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많은 아이들 중에서도 유독 미아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회색 더벅머리의 이서라는 소년이었지요. 아이들은 작고 가냘픈 몸집과 짧은 팔다리를 가진 그를 꼬마 이서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꼬마 이서는 눈을 감고 한번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나무 열매나 꽃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섬세한 촉각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긴 눈이 좋아 빽빽한 소나무 숲에서도 길을 헤매는 법이 없었지요. 하지만 그는 경계심이 아주 많은 편이라 낯선 아이인 미아에게 먼저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금슬금 피해 다녔지요. 그러던 어느 날 꼬마 이서는 무심코 냇가에 놀러 갔다가 악셀에게 들켜 물어뜯길 뻔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돌멩이가 날아와 악셀이 콧잔등을 정통으로 맞췄지요. 악셀이 아픈 코를 움켜쥐고
있고 팔팔 뛰는 틈을 타 꼬마 이사는 가까스로 도망칠 수 있었지요. 알고 보니 그 돌멩이는 미아가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 뒤 이사는 혼자 나무를 타고 놀다가도 미아가 지나가는 것이 보이며 펄쩍 뛰어내려와서는 귀여운 두 눈을 깜빡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엄마 아빠 이야기 들려줘. 응? 제발. 그러나 마음속에 비밀을 간직한 미아에게는 부모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사실 고통스러울 뿐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사라진 자신을 아빠가 얼마나 찾아다니고 있을지, 엄마는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며 늘 목이 메워왔지요. 날이 갈수록 미아는 친구들과 노는 것도 시들해졌고 부모님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차라리 다른 아이들처럼 아무런 기억도 없었다면 몰라도 가슴속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그분들을 완전히 잊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지요. 미아는 침울하게 날아갔습니다. 들꽃 향기는 언젠가 피아노 선생님이 뿌리고 온 진한 향수 냄새처럼 옅겠고 나물 소리는 언젠기 들어본 주파수 안 맞은 라디오 소리처럼 거슬렸지요. 예전에 시원하던 나무 그늘에서는 괜히 몸이 오슬오슬 떨렸고 한때 아이들만의 낙원으로 보였던 계곡과 초원은 이제 휑하고 쓸쓸한 감옥 같았습니다. 미아를 좋아하고 아끼던 친구들은 그녀를 다시 즐겁게 해주려고 애썼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덩달아 우울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밤 메리와 미아는 저녁으로 우유에 적신 빵과 삶은 소세지를 먹고 있었습니다. 메리는 축 처진 채 말없이 빵을 오독오독 삼키는 미아의 눈치를 보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저기 미아야, 너희 엄마 아빠는 갑자기 네가 사라졌다고는 생각하시겠지? 사사가 아이들이 엄마 구하기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